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부분의 장례식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일제의 잠재의식이 투과된 문화입니다.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가정의례 준칙하에 이루어진 수의와 고가의 장의용품, 그리고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과 부의금 등의 장례 문화를 해방 후 6.25 전란으로 보릿고개의 배고픈 시절 부패한 사회에서 이어받아 형성된 것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례 전문가들은 이것을 상조 회사들이 마치 우리의 전통 문화인 양 계승하면서 장례 문화는 고급화, 상업화가 만연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임대료는 특급 관광호텔 숙박비의 몇 곱절, 하루 임대료가 때로는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1년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고인의 영정 앞에 놓였다 여러 차례 재탕을 했을 수도 있는 근조화환이라도 장례식장을 가득 채워야 하고, 생전에 타보지도 못했던 대형 리무진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모시는 우리의 장례 문화는 신분 과시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들이 앞장서 신분과 부를 과시하며 초호화 분묘를 조성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마치 매장은 가진 자들의 몫이고 화장은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장례 문화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10명 중 9명이 화장을 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15년 후에는 95%가 화장을 할 정도로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저비용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근 지자체들과 손잡고 공동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화성시 메모리얼 파크도 부천, 안산시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횡성군과 여주시와 공동으로 문막에 1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단독으로 무려 축구장 80개 면적인 18만 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오는 화장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어 단독이 아닌 광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운영하는 소량 하늘길 사장도 용인시와 비슷합니다. 가평군이 인근 포천, 남양주, 구리시와 공동으로 광역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종특별시와 경기, 수도권, 강원권에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탐사 취재하면서 확인된 것은 이들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점은 선입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확대돼야 되는. 어차피 나도 그리 갈 건데 화영장 그런 건 냄새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무슨 묘지 느낌보다는 공원 느낌이 나서 오기도 또 뭐 좋고. 산소에 가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죠. 지금은 그분들도 찬성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동네 여기 어떤 점을 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취재팀이 관심을 갖고 확인한 또 다른 점은 장사시설로 인한 부동산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런 장사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걸 못 느껴봤습니다. 여기 뭐 그린벨트에 이거 임야 같은 거 전혀 개발 못하는 땅에 그런 거라도 들어와서 지역에 좀 경제가 좀 살려지면. 가평군도 현재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장사시설 장소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세종시 등 6곳의 종합장사시설 중 인센티브를 제공한 곳은 강릉시 30억, 용인시 300억, 화성시 35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자체는 인센티브 외에 편의시설 운영권을 마을과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가평군은 400억 원과 시설 운영권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약속해놓은 상태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공통점은 사업 초기에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도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오르고 수익 배당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며 화장장은 주민과 마을의 소득원이자 삶의 터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저희 도자기도 잘 팔리고. 여간 좋아. 우리 둘이 죽으면 우리 애들한테 나도 여기다 해달라겠어. 여간 좋습니다.
아니 그냥 뭐 저런 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어쨌든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쉴 곳이니까. 그 가전제품식으로 세탁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2년째 지금 시연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다 좋아하죠. 냉장고도 사고, 예.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하고 가구 이런 거 사면 된다 그래서. 도움이 되죠. 어떤 네이버는 뭐 검색해서 보고 어느 식당 맛집인지. 유치 신청을 받을 적에 내가 알기로 6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한 곳이.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선정된 것이 이제 이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유치한 거니까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 반론은 없었는데 화장장은 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도 안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힘을 합쳐 선택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 후손들에게 묘지를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스스로 묻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화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멀리 한다, 산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NGN 뉴스 정현수입니다.